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제 전통놀이, 고려 전통놀이, 그리고 불교 전통놀이에 이어서 네 번째 이제 시대별 전통놀이는 궁궐 전통놀이입니다. 궁궐 전통놀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비된 것도 있지만 두 개 가지고 구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계적으로 왜냐면 궁궐에 상설마당을 마련하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사실은 많아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이제 궁궐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궁궐도는 영문으로 만들고 중국어로 만들고 일본어로 만들어도 먹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궁궐 있으니까 여기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이런 형태 놀이를 많이 만들어 봤으니까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이 궁궐도고요. 뭐 크게 설명은 안 해도 금방 아실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뭐 이 안에 뭐 감옥에 의금부 같은 데 갇힐 수도 있고 중요한 이 곳에도 그런 관청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양도성도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한양도성을 따로 해서 할 걸 하다가 한양도성 안에 집어넣고 보신각부터 시작하는 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승남도를 할 때 저쪽 그 북한산 진흥화 순수배가 있는 비봉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백두산까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놀이 형태라든지 방법을 서로 합의하면 궁궐도. 그래서 이것은 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진짜 예쁘게 만들면 돼요. 예쁘게.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꿈꿨던 게 바로 혼천도입니다. 혼천도. 원래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길어요. 그래서 천문도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 혼천도라고 하는 게 국보로도 있지만 혼천도를 기반으로 하는 혼천시계도 있고 고려대학교에서 지금 이제 고려대학교 박물관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굴도도 다 볼 수 있어요. 원본 동굴도도. 그런데 이 혼천도가 놀랍게도 북한이 신청한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혼천도의 원본이나 목판본은 우리가 더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 못한 거예요. 그게 된다는 거. 두 번째로는 북한이 갖고 있는 게 세계 기록유산 중에 뭐가 있느냐? 무의 도보통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본 우리가 가지고 있어. 뒤가 안 맞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이 공무원이나 문화재 하는 사람들이 상상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되겠느냐. 근데 두 개가 북한에서 신청해서 북한의 세계기록유산에 등재가 된 거예요. 예. 참 답답하죠,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도 이름도 혼천도를 한 겁니다. 혼천도. 그래서 이 별자리를 여행하면서, 별자리도 배우고, 왜냐면 지금 애들이 별자리 하면 다 서양 별자리만 생각해요. 예. 뭐 무슨 자리, 궁수자리. 예. 그래서, 이 별자리 중에 꼭 필요한 것들. 그래서 마지막에 북극성까지 들어가면 승리하는 거죠. 북극에서 탁 치러서. 예. 자, 이것도 우리가 놀이를 오랫동안, 그래서 원래 우리 그 K컬처 월드에 박쌤께서 가장 야심 있고 막 하고 싶어 하는, 놀이 개발입니다. 혼천도. 그래서 여기 혼천도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별자리는 된 거잖아요. 두 개가. 조선 전기는 천상열차 분야지도고 조선 후기는 혼천도인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궁궐도와 혼천도 그리고 세 번째가 구구소환도입니다. 이 구구소환도도 많은 이게 전통문화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앉아가지고 습자지에다가 물감으로 꽃잎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구구소환도를 하다가 논의 과정에서 아니다. 이것을 우리 세시 명절, 그죠? 이것을 24절기를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놀이로 고안하면 어떡하냐는 생각이 나와서 논의를 해서 놀이 형태를 만든 게 구구소환도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일단은 놀이의 학습적 효과도 있지만 모양이 이뻐가지고 사람들이 감탄하는 겁니다.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9개 꽃잎에서 이렇게 해서 총 81개 그리고 이쪽으로 우리나라 24절기를 다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만든, 그래서 시간과 명절 등을 학습할 수 있는 대표적인 놀이. 그래서 조선시대에 가장 잘 맞기 때문에 궁궐에 갔을 때 궁궐 회랑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런 걸 시설을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당연히 승남도. 그죠?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승남도가 있죠. 자, 우리 아이들이 보면 물론 이제 승남도에 가장 원본에 가깝게 놀이 방법을 했지만 그렇게 되면 복잡하기 때문에
뭐 홍상민, 뭐 치삼납갱, 백의한랑 이 6명을 따로따로 가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놀이. 네? 말을 가지고 2개로 해도 아주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은 안 하고, 요 부분은, 예. 그러니까 시간이 많거나 우리가 복원하거나 시연을 할 때는 6명으로 해야 되겠죠. 6으로. 그렇지만 시연이 아니고 아이들이 할 때는 요 부분은 빠지고, 예, 그죠? 놀이도구, 놀이말을 이렇게 딱 2종류로 해도 정말 재밌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승남도가 있으니 당연히 이제 승경도, 예, 뭐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어서 예, 승경도가 지금 절반만 지금 돼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 구조는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 의빈부의 부마도이부터 해서 예, 순서대로 의빈부 부마도이 경연청 영사 돈영부 영사 이렇게 해서 원래 봉조와 사계장은 이 고명천이나 원흥공사 밑에 해요. 근데 이것은 명예직이야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늘공 어공이 아니라 놀공이야. 놀고 먹는 공무원. 에? 에. 지금 우리 사회는 늘공 열심히 해야 돼. 늘공이 열심히 안 하면 망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이것은 누군가가 잡고 끌어주거나 깨우쳐줘야 돼. 막 인센티브도 주고, 농공행성도 주고. 근데 내가 해봤자 운놈이 다 뺏어가고, 해봤자 지가, 그거 가지고 공을 채가고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농공행성은 정확하게 해야 돼. 그리고 담당한테 진짜 전권을 주고. 그래야지 담당이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과장님이 다 가지고 와. 그럼 안 하지. 대충대충 하고.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요게 이제, 내가, 한 무사고로 열심히 해서 결국에는, 예, 국가 행사에 초대를 받을 정도의 명예직을 갖게 되면 승리. 또 하나는 이제 죄를 되게 많이 져가지고, 되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서용부터 쪼고쪼고 해서 유전체에서 사사. 예. 왜냐면 기존에 거기는 사약으로 돼 있죠. 근데, 사약은 여러 중에 제일 그래도 명예롭게 죽이는 방법이에요. 예, 그전에는 이제 목을 매는 거 있죠? 예? 예, 교사, 목을 매는 그건 2개는 그래도 몸이 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는 바깥에 상처가 있고, 예, 사약은 안에가 상처가 있어서 사대부가 임금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해요. 근데 나머지는 뭐겠어요? 차명, 예? 예? 교열형. 이런 것들은 팔다리가 다 찢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관참시, 능지처참. 예? 다 사사에 속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사사로 한 건데, 우리가. 이렇게 순서대로 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승경도입니다. 그래서 승경도와 승남도는 앞으로 그 서당이나 학교에 그 교육용으로도 저는 되게 괜찮은 놀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이제 바로 투호입니다. 투호. 왜냐면 궁궐에만 이렇게 판놀이만 하면 안 되거든요. 뭔가 이렇게 동적인 운동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 정조대왕의 투호명이고요. 정조대왕께서 이제 세손 시절에 경희궁에 계셨어요. 그 경희궁. 그 경희궁에서 투호를 내린 데가 세자시강원이에요. 그래서 세자시강원을 다 그 서울도를 다 찾아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가 서울 역사박물관이에요. 여기가 서울 역사박물관. 서울 역사박물관 쪽에 그러니까 여기가 저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경희궁의 정문의 흥화문. 흥화문에서 여기 용비천을 넘어가면 그러면 그리고 옆에 수선전도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그죠? 그 수선전도 바로 옆쪽으로 하면 이 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건널목이 있습니다. 바로 요 자리입니다. 자리. 위치도 정확하게 잰 거예요. 다 계산해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있을 때 이 투호명을 내려준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내 몸을 곧게 하고 내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직이궁, 정이심에서 직궁과 정심을 합해서 우리 투호, 앞으로 투호를 의례용 투호와 경기용 통화할 때 저희들의 투호명으로 삼은 게 직궁, 정심. 재밌는 게요. 투호명을 내리신 분이 우리가 좋은지 세종대왕, 성종대왕, 그 다음에 정조대왕이에요. 근데 세종대왕은 경복궁, 성종대왕은 창경궁, 거기다 또 태실까지 있어. 딱이죠. 예, 그래서 투호는 이러한 그 놀이에 결합도 되지만 백제통도 되지만 따로 독립돼서 경기용 투호를 해서 투호협회를 창립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궁궐에 동쪽으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 판놀이는. 그러면 시간을 적게 하면서도 그냥 장난으로 투어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투어도 정확한 규칙이 있어요. 직궁이라고 그랬잖아요. 직궁. 몸을 바르게. 그리고 장난치면 안 된다. 정심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 투어를 던질 때, 투어 살을 던질 때 규칙을 정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격양이라고 하나? 격양도 괜찮다. 그죠? 왜냐면 그게 왕이 태평성대를 할 때만 하는 거니까. 그러면 격양은 이렇게 비스듬히 45도로 해가지고 요걸 접어서 내 어깨하고 여기 무릎 사이에서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탁 날려서. 그래가지고 기물을 넘겨뜨려야 되거든요. 그것처럼 투어도 정확하게 이제 그게 누가 하는 거냐면 투어 기술위하고 투어 심판위가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원래 우리 투어 심판위원장 조쌤께서 그리고 기술위원장님 여기 계시고 그래서 기술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축구에서도 기술위가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6월달 끝나면 모든 우리의 그 체제가 다 전통놀이 체제로 다 바뀌어 이제. 그러면 그거 하나씩 이제 만들어 나가려고요. 자, 이렇게 해서 궁궐 전통놀이 지금 여기 한번 하면 궁궐도 혼천도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하든지 펀딩을 하든 이걸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어소환도, 승남도, 승경도는 이미 있고, 그 다음에 투, 그리고 더하기 뭐 격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갑자기 격양이 생각났어. 격양. 이렇게. 예. 그래서 이런 놀이를 개발하면 궁궐에서 왜냐면 궁궐에 이렇게 담벼락을 치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 칸막이를 놓고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궁궐 전통놀이를 발굴하고 재현을 해서 이제 우리가 이번 이제 가을에 궁중문화축전에 이제 일단 한번 해보고 그리고 안 되면 이제 기업체하고 후원을 받아서 이제 궁궐에다가 직접 하는 방식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궁궐 전통놀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